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던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연애 때는 늘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뭐든지 제 위주로 맞춰주었던 사람이었죠. 연애 기간은 1년 남짓이었지만 저나 그 사람이나 서로를 참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흔쾌히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주변에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니 걱정도 많더라고요. 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그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느냐고요. 네, 그 남자는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몹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요. 남자의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와 스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그 뒤로는 인연을 끊었다고 했고요. 그 일로 어머님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했습니다. 연애 때도 느꼈지만 그 남자는 자기 엄마에 대한 연민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도 느낄 만큼요. 그걸 다 아는 제 친한 지인들은 홀 시어머니의 효자 남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는 저도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 남자가 자기 엄마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아 보였어요. 가족한테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가족 잘 챙기고 신경 쓰고 잘 하려는 모습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지만 저랑도 가족이 되면 저한테도 그렇게 잘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남편과 어머님 사이가 일반적인 모자지간보다 각별하다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안 됐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다 결국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지 안타까웠고 저도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며 어머님도 두어 번 만나 뵀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특별히 이상하다던가 불편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잘해주시고요. 만약 그때 뭔가 이상했더라면 결혼까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남자는 제 남편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홀 시어머니와 효자 아들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과 15분 거리에 사셨는데요. 가까이 사시기도 했고 왕래도 몹시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저녁 드시러 3번은 더 오시는 듯 했고 저희도 종종 갔어요. 아들도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어머님은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몹시 자주 저희 남편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갔거든요. 어머님께 잘하려고 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괜찮았어요. 다만 문제는 어머님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거였죠. 두 사람 다 저를 따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연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트든 산책이든 제가 나가자고 하면 귀찮아하고 피곤해했죠. 연애 때야 데이트한다고 밖에서 만나니까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 외출하는 걸 몹시 귀찮아하는 사람이더군요. 근데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달랐습니다. 어머님이 부르면 남편은 언제든지 달려갔어요. 5분 대기조처럼요. 마트도 산책도 밥집도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실은 내색 없이 바로 갔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급성 장염에 걸려 설사하고 복통으로 힘겨워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탈이 났나 싶은데 갈수록 너무 배가 아프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남편에게 병원을 좀 데려가 달라는데 남편이 자기도 3교대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죽겠다고 택시 타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좀 가자는데 아픈 것보다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결혼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나를 찬밥 취급하나 싶고요. 제가 너무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안 죽는다며
택시 잡으면 바로 앞에 오니까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서러웠죠. 그 일로 한동안 남편과는 말도 안 할 정도로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병원 가자고 하면 아예 달랐어요. 남편은 회사 반차까지 쓰면서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냥 간단한 진료 보는 것도요. 제 입장에선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따지니까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인정머리 없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아픈 사람이잖아. 정신과 진료 받으러 간 거야. 당연히 내가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어? 이제 괜찮으시다며. 그냥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 진료만 받는 거라며. 어쨌든 우리 엄마 아픈 사람이라고. 나도 그때 아팠어. 배가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수액 맞고 좀 있으니까 다 나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네가 유난 떤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면서 내가 배 아프다고 병원 가자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질투해? 설마? 어머님을 상대로 질투하냐고 하니까 저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은 저보고 심보 좀 곱게 쓰라고 자기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고 자리를 떴습니다. 솔직히 과거에 아버님이 바람을 펴서 어머님이 고통을 받으신 건 맞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때 당시로선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도 남편은 끊임없이 자기 엄마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들이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용하는 듯 했죠. 남편은 주말에 어머님과 놀러도 잘 갔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보자고 하면 남편은 거절없이 무조건 갔죠. 어머님은 저한테는 피곤할 테니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만 가신다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우리 엄마 진짜 착하다니까. 며느리 생각하는 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그럽니다. 표면적으로는 남편하고 시어머니만 놀러 가는 거고 저는 집에 있는 거니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서 똘똘 뭉쳐 저를 따돌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했고 완전 신혼기간인데 저는 어머님한테 남편을 거의 뺏기다시피 한 느낌으로 혼자서 지내는 일이 많았던 거죠.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로워진 거였어요. 그뿐인가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도 또 통화도 엄청 자주 합니다. 남편은 예전부터 통화를 할 때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게끔 바꾸고는 폰을 살짝 떼놓고 통화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쩔 땐 책상이나 식탁 위에 폰을 올려놓고 할 일 하면서 통화를 할 때도 많았고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엄청 자주 오는 편인데 한 번 전화를 하면 엄청 길게도 합니다. 스피커폰이다 보니 대화 내용을 저도 다 들을 수밖에 없는데 별거 아닌 대화에도 두 사람 다 하하호호 뭐가 저렇게 재밌고 즐거울까 싶을 정도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는 부쩍 차가워지고 냉담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어머님한테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꼈죠. 게다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도 소외감을 느끼는 일도 많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 저랑 남편이 부부가 아니라 어머님과 남편이 무슨 부부인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저녁 먹으려고 제가 채소 씻고 남편이 고기 굽고 있으면요. 어머님은 우리 아들 고기도 잘 굽는다고 허리를 감싸서 고기 굽는 걸 구경하거나 엉덩이를 톡톡 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스킨십이 많고 엄청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이 겉절이나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 일이 있어도 꼭 남편한테만 먹어보라고 입에 먹여주고 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 혼자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랄까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희 집을 본다면 아마 남편과 저희 어머님이 부부인 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애틋하고 좋았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죠. 이걸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조차도 이상할 정도로요. 엄마랑 아들이 사이가 좋은 거라고 연애 때부터 남편이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며 애써 정신승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다정한 부부 사이에 불청객처럼 끼어있다는 더러운 기분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 남편만 그러나요? 어머님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웨딩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신혼집이라면 의뢰 그렇게 하지 않나요? 비싼 돈 들여서 찍은 웨딩 사진이고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그 사진을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거 좀 치워라. 사진을요? 왜요, 어머님? 아유, 촌스러워. 누가 요즘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결혼 사진을 붙여놓니? 하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저희 집이고 결혼 액자인데 좀 과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 나빠서 따졌죠. 신혼집이 다 그렇죠 뭐. 제 결혼한 친구들도 집에 가보면 웨딩 사진 다 해놔요. 네 친구들도 다 너랑 비슷한 애들인가 보다. 나는 집에 저런 웨딩 사진 걸어놓은 거 그렇게 센스 없고 촌스럽더라. 아유, 저게 뭐야. 차라리 예쁜 풍경화 같은 그림을 걸어놓든가. 그리고 어머님은 그 뒤에 정말 그림도 하나 사오셨어요. 그 그림은 제 취향도 아니었고 제가 왜 굳이 웨딩 사진을 떼고 그 그림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신 그림은 작은 방에 치워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웨딩 사진 빼고 그 그림을 걸어놨더군요. 이게 뭐야? 웨딩 사진은? 방에 치워놨는데? 왜? 엄마 말대로 좀 촌스럽긴 해. 저 그림 해놓으니까 훨씬 화사하고 예쁘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안일은 전부 어머님하고만 상의하고 제가 싫다고 해도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해버립니다. 웨딩 사진만 그런가요? 저희 집 이불이며 식기들 다 촌스럽다 센스 없다며 입을 대셨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공청기를 새로 샀는데 남편이 골랐거든요. 색깔이 진한 남색이었는데 그거 보고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골라도 이런 걸 고르냐고 칙칙하다면서 이게 집이랑 어울리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 고른 건데요 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공청기 자체는 예쁜데 집 인테리어가 이상하니까 안 어울린다 그러시더군요. 집 인테리어는 제가 했다 보니 기어코 제 욕을 하고 싶으신 거였죠. 그런 부분들이 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들이 그러대요. 너네 어머님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저도 징그럽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펄쩍 뛰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만 신경 쓰고 잘하려고 하고 어머님은 본처 같은 모습으로 거들먹거리면서 제 흉을 자꾸 보고 남편 앞에서 자꾸만 저를 깎아내려고 하시고 그 속에서 저는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한 결혼은 아니었는데요. 이 기분은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속에서 뭔가가 계속 꾹꾹 차다가 결국 터놓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상한 데서 질투가 심하고 예민하다며 왜 자기랑 엄마를 이상하게 보느냐며 펄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그따위 이상한 취급하면서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나 아무리 자기라도 가만 안 있어. 이러는 겁니다. 자기 엄마 건들지 말래요. 저 그 말 듣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유난스러운 효자인지도 몰랐고 또 어머님도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집착하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모자관계 이상의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더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이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 푸닥거리하고 난리나 칠 수 있죠.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 더 사람 미칠 지경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효자 아들이고 사이 좋은 모자관계일 뿐이거든요. 그 속에서 저만 환장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직 애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라리 빨리 갈라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야근을 해야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지 주변 소음이 다 들리더군요. 제가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어차피 엄마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셨구나 생각하며 알겠다고 말하고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다던 남편은 실수로 통화 종료 버튼을 안 누른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주변 소음이 다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으려는데 갑자기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들린 건 아니지만 얼핏 대강의 대화 내용은 다 들리더라고요.
저 없을 때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할까 싶어서 저도 전화를 끊지 않고 그 대화를 듣게 되었죠. 뭐래? 야근한다고 늦는데. 어머 그래? 아유 잘됐다. 그러면 우리 한우 사다가 먹을까? 아까 지나가다 보니 요 앞에 고깃집에서 할인하던데. 아 그래? 좋지. 너 소고기 좋아하잖아. 아까 사올까 하다가 솔직히 영주 개는 주기 아까워서 안 샀거든. 안 온다니까 잘됐네. 사올 테니까 너 실컷 먹어. 좋지. 내가 사올게 엄마. 아휴 됐어. 너는 쉬고 있어. 엄마가 사오면 되니까. 차돌박이도 사다가 된장찌개도 끓여줘야겠다. 아휴 맛있지. 우리 엄마 된장찌개. 영주 걔는 이런 거 안 해주니? 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럴 것 같더라. 아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결혼 허락은 했다만 걔는 뭐가 그렇게 쓸만한 구석이 없니?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는 뭘 보고 그런 애를 좋아한 거야? 착하잖아. 그거 하나 보고. 솔직히 내가 봐도 딴 건 그저 그래. 착한 건 맞고 그냥 눈치 없이 맹한 거 아니고? 착해. 뭐 눈치 없는 것도 맞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게 좋아. 눈치 빠르고 그랬어 봐. 내가 이 집 담보로 엄마한테 돈 빌려주고 그런 것도 다 눈치 까고 얼마나 난리를 칠 거야. 하긴 둔탱이가 낫다. 너무 여시 같은 게 우리 아들 쥐고 흔들려고 하면 내가 그 꼴은 또 못 보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저 그 대화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놓고 저를 맹하고 눈치 없다고 뒷담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집을 담보로 어머님한테 돈까지 빌려줬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아니 저 몰래 할 수 있나요?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고 배신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길로 전화를 끊었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는 더 늦기 전에 이혼해야겠구나 라는 확신이요. 저는 그렇게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였죠. 회사 일이 밀려 있었지만 그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으려다 제가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주기 아까운지 고기를 살짝 가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참 먹는 걸로도 더럽고 치사하다 싶었습니다. 저럴 거면 그냥 둘이 살지 굳이 나하고 결혼을 왜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늦게 온데 놓고 왜 지금 와? 네 거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좀 사올래? 저는 너무 치사하고 어이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두 분이서 실컷 드세요. 자기가 늦게 온다고 했잖아. 누가 뭐래? 너는 네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놓고 왜 남편한테 삐딱선이야. 그럴 거면 나와서 사와, 네 거. 네 거, 내 거. 이미 이혼을 하겠다 결심했지만 참 끝까지 치사스럽더라고요. 안 먹는다니까요. 됐고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이혼하자. 제가 난데없이 이혼 얘기를 하니까 남편과 어머님 둘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혼? 갑자기? 아까 통화할 때 전화 안 끊었더라?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하는 대화 내용 다 들었어. 내 욕하는 거부터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머님 빌려드렸다는 얘기까지. 제 말에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저기 그게 도대체 나는 이 집에서 뭐야? 이럴 거면 왜 결혼한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제가 따지니까 어머님도 저한테 따지시더군요. 그래, 너 없는 자리에서 네 얘기한 건 미안하다. 근데 뭐 대단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얘기도 못하니? 그리고 고작 6개월 살고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들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신 거 아닌가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혼하고 빠져줄 테니까 어머님 아들 끼고 사세요. 당신도 그렇게 눈물나게 아까운 엄마 잘 모시고 그러고 살아. 난 빠져줄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혼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고.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 그럼 이게 정상이야? 결혼하고 주구장창 어머님하고 시간 보내고 통화하고 어머님은 하루 걸러 집에 드나들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나한테 꺼내지도 않지. 내가 진짜 당신 아내는 맞아?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네, 그러세요. 원하시는 대로 그 귀한 아들 고이 반품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이 끼고 사세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너 괜한 여자 또 만나서 결혼하겠느니 어쩌느니 하지 말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너네 엄마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 뭐? 너네 엄마? 말 다 했냐? 그래,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니? 이 집 내가 반 해온 거 알지? 너네 엄마 돈 빌려준 건 알아서 하고 내가 이 집 살 때 해온 돈 똑바로 재산 분할해서 빨리 끝내자. 눈치 없이 내가 이제 빠져줘서 미안하네. 두 사람이서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 두 사람 보는 것도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난리가 났죠. 저는 그냥 다 무시하고 이어폰 끼고 유튜브나 봤고요. 속에 꾹꾹 눌러왔던 얘기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이혼에 관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하루는 어머님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이 이혼해버리라고 하셨겠죠. 남편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새 여자 만날 거야. 우리 엄마도 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러길래 저는 코웃음 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이제는 제 할 바 아니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협의 이혼했고 집 살 때 들어간 돈 반은 남편에게서 받기로 했습니다. 가전제품도 나눠서 갖기로 했고요. 뭐든 반반하다 보니 나눌 때는 편하더군요. 제가 갖기로 한 신혼가전은 중고매장에 다 팔아버렸죠. 그렇게 그 남자와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헤어졌는데 희한하게도 이혼을 한 건데도 가슴이 아프거나 힘들기는커녕 너무 속 시원한 겁니다. 자기 엄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연부르면서 정작 저는 불쌍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더 늦기 전에 그 미친 모자가 있는 집에서 탈출해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 잘 모실 수 있는 새 여자 만나 재혼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아직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을 안 한 이유는 그 남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어머님이 못하게 막는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재혼을 했고요. 남자 쪽은 초혼이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시부모님도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라는 주의십니다. 여자든 남자든 자기 부모님을 지나치게 불쌍해하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그게 뭔 말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정신적인 독립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나 전 시어머니 둘 다 서로에게서 정신적 독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과거 본인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을 남편 대신 생각하는 것 같고 전 남편도 밖으로만 도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엄마한테서 정신적으로 독립도 못한 반푼이가 된 것 같습니다. 결혼했으면 남편도 새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애초에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둘 다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당히 아내이자 며느리 해줄 들러리나 하나 세우고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징그러운 부부놀이나 하며 살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루빨리 남편놈 시원하게 어머님한테 돌려줬지만요. 그 후 지금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서로를 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 남편과 전 시모, 뭐가 이상한지도 몰랐던 그 사람들. 앞으로도 자기들끼리 그러고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합니다. 엄한 여자 인생까지 망치려 들지 말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